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풀스택 개발자 교육과정을 함께 소개해드릴 이세라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요. 이제 2015년부터 강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메가 IT 아카데미에서요. 프로그래밍이 전반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 C++, 그리고 파이썬, 자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 그리고 웹 개발까지 취업까지도 이제 여러분을 책임지는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의는 풀스택 개발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스택이 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웹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로그인, 아니면 우리가 뭐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소셜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할 때 무조건 이제 사용되는 것이 아무래도 인터넷이겠죠. 자, 이 인터넷의 동작 과정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로그인을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는 우리고요. 우리 사용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브라우저는 이제 크롬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사파리라든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접속할 때 우리가 매번 들어가는 이제 그 프로그램 있죠? 그거를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실제로 서버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제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 뒤에는 기업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우리가 처음에 딱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 네이버 딱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브라우저는 서버한테 요청이라는 것을 줍니다. 요청,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퀘스트를 하나 보내주면 이 리퀘스트도 사실 약간 편지 같은 느낌으로 편지 같은 것처럼 뭔가 이게 다 작성을 해서 서버한테 보내줘요. 자,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손님께서,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로그인 페이지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로그인 페이지를,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걸 이제 HTML이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 형식으로 응답해 줍니다. 이때 이 리스폰스라고 하는 개념도요. 응답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서 편지에 이런 식으로 답장을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자, 그 편지 있죠? 아까 방금 잠깐 이전 페이지를 보면 여기서 나왔던 이 HTML 코드를 그대로 어떻게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그림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던 요 페이지, 요게 곧 요거랑 똑같다. 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 브라우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러한 화면을 띄워주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여기에다가 아이디도 적고 비밀번호도 적고 그 다음 로그인 버튼을 땅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여기에서 받았던 데이터들, 이것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그대로 어떻게 그 서버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이때도 또 요청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네요. 자, 요청. 야, 우리 주인님께서 아이디는 요거고 비밀번호 요거래. 난 이런 정보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좀 로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응답 좀 해줘 라고 이제 말을 또 거는 거예요. 리퀘스트. 자, 그러면 또 이제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라는 걸 합니다. 아이디가 이거고 비밀번호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죠.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다시 서버는 받아서 그것을 다시 이제 브라우저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는 또 리스폰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사용이 되고, 이때 이제 또 이 편지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써서 이 로그인이 성공을 했다면 로그인 성공 페이지를 담아서 보내주고요. 아니면 뭐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 뭐 아니면 아이디가 없다 라는 이러한 이제 잘못된 뭐 에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잘못된 경우도 반드시 서버는 브라우저한테 그 보고를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로그인이 로그인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제가 작성을 한 건데, 어쨌거나 이런 이제 편지를 담으면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이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또 화면에 이런 식의 모양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은 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측의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서버 측의 요 부분, 이 부분을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통신을 이어나가는 것이 웹 통신 혹은 HTTPS라는 통신입니다. 그러면 풀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풀스택. 근데 풀스택이라고 하면 뭔가 가득 차다. 스택, 뭔가 이렇게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풀스택 개발자라는 것은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 두 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개발자, 즉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개발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 자, 백엔드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 프론트엔드는 클라이언트 단을 의미를 해요. 즉 여기는 앞단이란 뜻입니다. 즉 사용자한테,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이때는 약간 디자인적인 개념. 브라우저로 이 페이지를 띄울 때 얼마나 예쁘게 띄울 것이냐,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띄울 것이냐, 아니면 버튼과 뭐 텍스트 입력창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프론트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백엔드라고 하는 것은 뒷단, 얘는 서버 사이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그 아까 봤죠, 조회, 아니면은 회원가입이 들어왔어. 그러면 회원가입 정보를 DB에 넣는다든지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이지 않는 이러한 로직단을 백엔드라고 합니다. 이 백엔드는 비단 뭐 데이터베이스 처리뿐만 아니라요, 그냥 서버 내부에서의 로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백엔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이제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풀스택 개발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될 게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프론트엔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은 HTML,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 이 세 개를 뭉쳐서 웹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웹 표준이라는 걸 우리가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부분, 백엔드 로직 부분, 혹은 서버 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예시로 뭐 .NET, ASP, PHP, Node.js, 그리고 뭐 Ruby on the Rail, 그리고 자바, 파이썬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서버 사이드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는 이 중에서 자바를 가지고 서버를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렇게 여기 프론트엔드는 요 부분, 그리고 이제 백엔드에서는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둘 모두를 개발하는 풀스택 과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풀스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또 이쪽 이 IT 업계에서는 풀스택 개발자라는 게 사실은 유니콘과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그만큼 이제 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서 최대한의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요. 근데 그 많은 양을 이제 어떻게 포커스를 잡을 것이냐. 일단 먼저 우리는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개발자를 원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 기업들이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개발자는 꼭 나랑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개발자들의 기본 능력입니다. 자주 보시면은 사용하는 언어의 이해도, 그죠? 내가 자바를 한 달 배웠는데 아니면 난 자바를 1년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 똑같은 언어를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것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마다 사실은 다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바, 파이썬, 이게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향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하는 이제 우리 개발자를 원한다.
그리고 메모리의 이해. 그렇죠. 메모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메모리를 잘 관리하는 개발자가 이제 트러블을, 그렇죠. 트러블을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이해는 꼭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자료구조 알고리즘의 이해. 요것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아주 좋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떠한 문제가 딱 이슈가 됐어요. 딱 문제가 딱 내 눈앞에 딱 펼쳐졌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얼마나 순발력이 있느냐, 얼마나 잔머리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문제랄까요? 그럴까요? 이제 그런 능력. 그리고 이제 신기술 적용 능력.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IT라는 게 계속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 이런 거 나왔다더라. 이런 거 좋다더라. 그러면 기업은 사실 그 신기술을 적용하고 싶어 해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기술을 적용해서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게 또 뭡니까?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도전 정신이 있느냐? 그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없느냐? 이제 뭐 그런 도전 정신, 그런 걸 또 원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발 경험. 요것도 그쵸. 우리 뭐 쉽게 말해 이제 우리의 개인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아서 뭐 스터디를 통해 만든 포트폴리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내가 심심풀이로 만든 프로젝트, 이런 것도 다 이제 개발 경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내가 다른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했던 그런 프로젝트도 아주 좋지만 그런 게 없어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사실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얼마나 많이 만들어 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걸 또 파악을 하고자 이제 기업은 프로젝트 개발 경험을 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보안의 이해, 그렇죠. 날이 갈수록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이제 그 개인 정보라는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정보보호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얼마나 이해를 잘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코딩 센스와 코드 리뷰 경험. 그렇죠. 똑같은 아웃풋을 내는데 어떤 친구가 만든 알고리즘은 1초 만에 끝났어. 근데 어떤 친구가 만든 건 30초가 걸려. 그럼 당연히 1초 만에 일을 처리했던 이 알고리즘을 선택하겠죠. 그런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유지보수라고 하는 아주 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즉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제 옛날 기능을 빼는 그러한 이제 관리를 할 때 사실은 코드를 잘 짜야지 그 관리가 쉬운데 내가 코드를 개발세발 이렇게 쪘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지보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기업은요, 처음 구현하는 단계에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코딩을 잘 해놓는, 즉 설계를 잘 해놓는 친구들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지만 이게 이제 큰 이제 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기업들이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매력적인 개발자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춘 개발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풀스택 과정에서는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커리큘럼에 녹여놨습니다. 먼저 우리는 크게 3가지 과정이 있어요. 기본 과정, 그리고 웹 개발 과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 과정에서는 자바를 베이스로 자바에 대한 기본 문법, 그리고 자바에 대한 생태계, 지향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좋은 코드, 나쁜 코드, 최대한 좋은 코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최대한 좋은 코드를 구현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제 이런 것들의 기본 베이스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편한 코드를 작성하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설계적인 얘기입니다. 설계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웹 개발에서 주요 사용되는 객체 디자인 패턴. 요 얘기는 조금 어렵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수업을 들어보면 알게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요렇게 우리가 아웃라인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웹 개발, 그렇죠. 아까 이제 봤던 이제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 주고받으면서 사용했던 이제 그런 웹 표준, HTML, 뭐 자바스크립트, CSS 이제 이런 것들 기초적인 얘기를 배우고 그다음에 서버 사이드에 대한 지식도 이제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정보 보안,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정보보호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또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이제 그러한 코드, 그러한 이제 개념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배포, 그렇죠. 우리 이제 서버를 만들었으면 띄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게 이제 그런 호스팅하는 방법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트폴리오 단계예요. 포트폴리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팀 작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팀으로 작업을 해야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트러블이 그런 걸 만나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기업들도 그래요. 기업들도 면접 같은 걸 볼 때 꼭 물어보는 게 팀 프로젝트에서 힘들었던 점을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렇죠? 뭔가 말할 건덕지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제작을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팀들끼리 이제 서로 발표를 해가면서 나는 이런 기능을 구현했는데 이런 게 좋았다더라. 이런 이제 발표회부터 그 다음에 서로의 코드를 서로 이제 이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너무 좋았어 하는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는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때 나중 가서 볼 건데 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고 그다음에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그렇죠? 우리도 보통 뭐 개발자 쪽이 아니더라도 면접 공부 많이 하잖아요. 면접 스터디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면접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제가 그리고 문제도 막 내줄 거예요. 막 시험도 막 보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취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실전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과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풀스택 개발을 같이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요. 사실은 그 풀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개발 현직에 있어도 다 할 수 없는 게 사실 풀스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까지 완벽한 풀스택이 아니더라도요. 충분히 기업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충분히 매력적이고 현명한 개발자가 되도록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풀스택 개발 과정에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이제 이세라 선생님 강의가 정말 좋았다. 여기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